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윤한 갈등 2차전이 시작된 거냐? 노 코멘트로 끝났는데 네. 우리 정광지 대변인께서 서정욱 대변인 변호사께서는 윤한 갈등 노코멘트 하셨는데 저는 단언코 윤한 갈등 없다?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온 그 4.10 총선에서 예. 사실 이번 그 선거가 그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에 대한 그 평가 예.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서 음. 책임질 부분은 같이 책임지고 앞으로 또 국민들께 보여줘야 할 가치가 있다면 함께 보여줘서 예.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윤한 갈등은 없습니다. 예, 저희 원팀으로 원팀이다. 잘 치를 겁니다. 예. 여당 대변인 참 하기 힘들어요, 그죠? 네, 예. 어렵습니다. 있는 거 없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없으니까 없다고 네. 하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칼럼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경기 안산 갓 후보죠. 오늘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참배를 했는데 이게 사퇴 압박에도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부터 말씀 주실까요, 한민수 대변인? 이게 2008년에 네. 이제 그 2007년입니까? 한미 FTA 그 체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예. 의원들께도 있었고 진보 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격한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양문석 후보의 글을 처음 접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봐도 좀 거친 표현들이랄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분이 선출직 공직자 이렇게 출마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예. 상당히 오래 전이니까 그 본인 생각을 칼럼에 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그 당시도 뭐 그 얼마 지나서 사과를 했고 예. 이번에도 논란이 불거지니까 사과하고 오늘 노 전 대통령 묘역까지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진솔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우리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셨지만은 어떤 국민의 시각 그 대상이 정말 국민을 상해서 막말을 하거나 정말 혐오스러운 표현을 썼느냐 이거는 또 어찌 보면은 안 보이거나 없을 때는 뭐 나라 임금님 용도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저는 결국 이분이 이제 후보로서 출마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자,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정황이 이분이 뭐 발언이 한두 개가 논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예. 이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말고도 파면 팔수록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찍, 바퀴벌레, 벌레라고 표현하고요. 또 수박을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과격한 표현들 많이 쓰셨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을 여러 차례 많이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그 도덕적인 우위에 서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모호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좀 주는 성격이 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경선 기회나 컷오프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컷오프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천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저는 양문석 후보가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공천 취소를 할 경우에 예. 우리 당에 오히려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양문석 후보를 계속 공천 유지하면서 총선을 예. 치르겠다라는 것이 유권자들에겐 좀 민주당이 우린 이렇게 해도 우리 찍어줄 사람들 찍어줄 거야라는 오만함으로 비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뭐 저는 제가 이제 문화일보하고 데일리 이런데 고정 칼럼을 써요. 예. 근데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재명 대표 비판하거나 이런 걸 써요. 예. 근데 그때도요 호칭은 정확하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러면서 이게 품격 있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자릅니다. 저는 내용도 문제지만 노무현 씨 이게 뭡니까? 노무현 씨 이거는 이게 품격의 문제예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뭐 예. FTA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예. 미국 소수입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품격 있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걸 역겹다 노무현 씨 기억 상실증 이런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뭐 노무현 기념관 때도 이게 매국질 기념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초에 말한 안산 시민들 비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뭐 이찍이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대표까지 사과했던 발언 아닙니까?
이게 막말이 한두 개입니까? 저는 이 정도면 이게 버티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또 오늘 추가로 나온 보도는 노무현 한국당 못 밟도록 공항 폐쇄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컬럼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호남 비하 발언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5.18 폄훼 하면 안 되겠죠. 봉투 받고 이런 사람들 공천하면 안 되겠죠. 친일 발언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이야말로 진정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막말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들으셨는데, 자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신성 불가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 하는 게 역사적 평가에도 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비판의 여지가 있으면 열린 공간에서 토론할 수 있는 전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당에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FTA 저도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좌회전 뭐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칼럼을 좀 기술하다가 부적절한 이제 발언이 나온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적인 접근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뭐 환경 운동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게 과연 뭐 맞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좀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비판을 본인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이제 정치 영역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는 이 생각과 관련해서도 좀 교정이 됐다, 수정이 됐고 굉장히 깊이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좀 총합해서 당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또 가장 가까운 분 중 하나였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양문석 후보를 이제 두둔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 발언 가지고 너무 그러는 것 같다.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 대표한테나 잘해라.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민수 대변인 말씀 주시죠. 일단 뭐 당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뭐 그렇게 하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른바 막말 논란 또 거기에 대한 거짓 뭐 해명 논란까지 벌어졌던 우리 정봉주 후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오늘 눈물의 회견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아니다. 말 그대로 이게 국민들 보실 때 정말 용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천 자격의 뭐 유지 여부나 박탈 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유시민 전 노무현 전 이사장 이 말씀이 꼭 뭐 양문석 후보에 가까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런 표현도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뭐 16년 전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적인 부분 저는 물론 양문석 후보가 여러 가지 썼던 표현들이 지나쳤다고 봐요. 어떤 칼럼을 쓸 때도 그렇고 좀 정제된 표현으로 충분히 그 전직 대통령이랄지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더라도 우리가 거칠게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표현들을 써서 충분히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의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유시민 전 장관 이사장 말씀대로 공직자 자격 여부를 이렇게 볼 거냐 기준이 될 수 없다. 저는 좀 상당히 이런 적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 방통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또 어떠한 언어를 써야 되는지 그런 또 심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었을 텐데. 자 일단 정광재 대변인도 저는 말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 얘기는 유시민 이사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종로 후보나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은 양문석 후보가 했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한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않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면 지지자들의 반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 FTA거든요. 예. 한미 FTA가 올해로 발효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 국가의 그 교역량이 우리가 뭐 대략 한 20% 느는 동안에 여긴 80%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그 모범적인 그 산업 구조를 갖는데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도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유시민 이분이요. 2004년에 대학 강연에서 30, 40대의 훌륭한 인격체라도 20년이 지나면 내 세포가 변해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 내가 쓰기 시작한다 이 말은 60대부터. 저는 또 옛날에 유시민 이분이 쓴 책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안 삽니다 책. 이제 이게 64세거든요. 너무한 것 같아. 이 발언이 본인이 내 세포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아. 젊을 때 유시민이가 아니고 본인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은 조수진이에요. 조수진? 예. 국민의힘의 조수진이 아니고 조수진 알릴레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쏘길레오라고 봅니다. 국민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뭘 알리기는 국민한테 가짜 뉴스로 거기에 진행자가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던 분인데 유시민 의원하고 같이 유튜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상 박용진 의원하고 공천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결탁이 돼서 이재명 대표를 칭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다 끝나고 나 앞에 부분에 했던 거 반론 보도문 이런 거 또 한 번 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제 추측입니다. 2부에 조수진 이사를 연결할 예정이어서요. 그때 또 저희가 토론하면 될 것 같고. 자,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당내에서 이 부분 상당히 문제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번 문제가 불거진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여러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들,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에 부담을 주는 것도 맞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신인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최고의 막말과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과는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양문석 후보의 발언. 그런데 당내에서 전선 하나가 더 그어진다는 게 또 민주당으로서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친노와 친명.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역치를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한 울타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당의 원로들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수습될까요? 그럼 끝까지 공천 유지될까요? 마지노선 계속 논란이 하면 당에서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김부겸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굉장히 부정적 입장인 것 같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그 위원장 두 분은 이제 일단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쓰리톱이 안에 또 내부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는 있는데요. 그 선대위원장들께서 세 분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갈등을 빚거나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오늘 봉화까지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욱더 사과를 더 거듭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말 진솔하게 설명도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양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 당으로서 다시 무슨 뭐 분란의 소지가 되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민주당의 그냥 상대당 대변인으로서 한마디 조언한다면 도마뱀이 괜히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꼬리 안 잘랐다가는 몸통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당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공천 취소하는 게 옳은 결정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네, 한민수 대변인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제 뭐 선대위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이제 정봉주 전 의원도 오늘 공천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이 더 이상 과거 발언으로 발목이 잡히는 건 자신이 마지막이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양문석, 김우영 후보에 대해서는 기회를 줄 것을 호소를 하긴 했는데 또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제 과거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제 또 공천이 취소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에 뭐랄까요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들은
이게 발언에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들긴 합니다. 서 변호사님. 근데 제가 정봉주 의원을 편드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예. 저는요. 예. 그분의 발언이 새로운 게 없어요. 저 다 알고 있었던 발언이. 예. 제가 다 알고 있었던 발언이에요. 뭐 조계사 그것도 알고요. 뭐 사과도 뭐 옛날 했었고요, 실제로. 그분이 뭐 비밀로 한 게 있나요? 예.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경선기회 줍니까? 천하가 다 아는데 이 발언을 검토해서 아예 당신은 경선 이기도 자기 안 되거든 경선 자격을 주지 말고 줬으면 아까 선거라 했잖아요. 주민이 뽑았다고 그걸 알고 경선 끝났으면 줘야죠. 이게 문제되면 주지 말고 아니 경선에 참여시켜놓고 이겼는데 박탈하고 이런 행태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봉준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절차상으로 이제 거쳤는데 왜 또 취소하냐 그거를 장 변호사님은. 그런데 당내 선거란 거 저도 이게 선거의 한 유형이니까 굉장히 엄정중립해야 되고 한번 확고하게 됐으면 정당성을 일단 그 후보는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처럼. 예. 그런데 당내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5대5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해운 의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거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의 그 답변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역은 30%예요. 60대 이상은. 그러니까 좀 과다대표되는 부분이 있고. 과표짓된 부분. 예. 그리고 또 정무적인 판단이란 걸 또 내려야 될 때가 있죠. 정봉주 의원 이야기하셨지만요. 장례찬 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SNS에 올렸으니까 금방 쉽게 스크린이 돼요. 제가 한 기자한테 들었더니 예.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언론 주목도를 딱 받게 되면 제일 쉬운 게 유튜브랑 SNS 검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놓쳤던 겁니다. 그럼 사후에라도 잡는 게 최소한 당내 경선 과정 중에 있는 게 어색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최고위원 장해찬 발언도요. 예. 최고위 선거할 때 이준석 대표가 다 했던 거 예. 이번에 재탕한 건데 그때는 최고위원 시켜주고 이번에 박탈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발언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랫동안 방송하고 그렇죠. 뭐 지금 뭐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자랑 같지만 상당히 셀프 데스킹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 표현을 여기서 해도 될까 말아도 될까 말아야 할까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얘기하고 SNS 할 때도 상당히 표현을 정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정치를 다 떠나서도 그렇고 다들 말을 거치게 하는 건 삼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조심할 것 같고 각 당이 다음 선거도 그렇고 검증할 때 사전에 이런 뭐 저희들도 막말이야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취소한다고 이미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격한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2부에서 이제 조수진 이사를 만날 텐데 이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이사의 재경선 이 룰이 또 너무 이게 친명계 강성 지지층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 그 지역 당원과 전국 당원으로 넓혀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대변인? 이 지금 박용진 의원의 경선 룰. 이게 그 일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후보 등록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강북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도 관심 지역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전략공간위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정무적 판단, 전략적 판단 여기를 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은 낙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도 지금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당내에서는 더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까? 이미 룰은 정해졌고요. 본인이 이제 하위 평가 받은 건 뭐 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거야 뭐 당원 당규에 따라 된 거기 때문에 또 그걸 감수하고 뭐 승부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김상희 의원 민주당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분이 저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이 그렇게 두렵냐? 김영주 의원. 김상희 의원이.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이 사선 국회 부의장 전반기에 했었잖아요. 전반기에. 국회 부의장 하셨던 분인데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그런 쓴소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는 박용진 의원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경선 룰이 전략공관위에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박용진 의원을 결과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